안녕하세요, 부석술입니다. 구독자 5,000명이 됐어요. 와, 사실 이렇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는데 되네요. 와,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 구독자 5,000명이 됐는데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족한지라 딱히 해드릴 만한 게 없네요. 일단은 좀 뭘 해드릴 수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도 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아마 치료관계 문제라든가 합의관계 문제 속에서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이죠.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은 적게 주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거든요. 교통사고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어떤 사고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몸이 다쳐가지고 일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손해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몸을 다친 손해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일을 못해, 일을 회사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입원을 하게 되니까 일을 못해서 소득이 줄어버리거나, 그리고 차량도 파손이 돼가지고 그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제 차를 쓰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또 차량의 가치가 또 하락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무튼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고는 안 나는 게 답입니다. 나면은 골치 아파져요. 근데 또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와서 갖다 들이받는 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차가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을 해서 손해가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죠. 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했던 게,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합의금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득이 가장 중요하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손해배상은. 그래서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또 이런 소득이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소득들이 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신고한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 내가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인정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 소득이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 그 다음에 부상, 어떤 부상을 당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더 발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보통 치료하고 관계된 부분들은 다 병원 측에다가 문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피해자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왕증, 내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다른 치료나 아니면 어떤 몸에 불편함이 있었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합의를 하는 데까지, 큰 사고가 아니면은 보통 합의까지 진행을 하는데, 빠르게 합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며칠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부상이 이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신데 그래도 치료가 좀 길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 2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합의들이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의금 산정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 부분들. 이 보험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을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금을 한번 산출을 해보셔야 돼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가 합의금이 가장 많이 산정이 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140, 150 이 정도 사이가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는 본인의 휴업손해를 계산을 한 다음에 휴업손해 플러스 향후치료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산정을 하면 대부분 합의금이 산정이 되고는 있어요. 저희한테 계산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계산을 따로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합의금 얼마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오면은 대부분 답변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하셔도 답변을 얻기가 힘드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한 분 한 분 다 계산을 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앞에 전반적인 이런 사정들을 다 감안을 해서 산정이 되는 게 합의금인데, 한번 합의금을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고 계산을 해보시고, 또 저희 이제 부사스토리 카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합의금을 산정을 하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영상들도 참고를 하셔서 또 합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합의를 하는 요령들, 그리고 뭐 대화를 하는 방법들, 보험사를 상대하는 방법들,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후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합의 진행하시면 보험사랑 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큰 부상이 아닌 가벼운 부상들, 그러니까 뭐 몇 주 정도 아니면 뭐 1,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특별한 후유장애가 남지 않고 그냥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큰 부상들, 이제 골절들이라든가 아니면 후유장애가 심각하게 남는 부상들, 그런 부상들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감을 잡으시는 게 더 좋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보상스토리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니까 그렇게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자신이 받아야 될 합의금 그 부분을 최대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